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오전 여야가 각각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입니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자당 소속 시장의 성범죄로 생긴 보궐선거에 그 보선의 공약을 발표한 바로 그 다음 날 장관과 당대표 등이 총집합해서 해당 지역을 방문해서 핵심 공약인 민주당의 가덕도 공항 추진을 약속했는데 이것이야말로 관건 선거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마수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 의원님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이 수사청 중대범죄수사청이요. 가는 건가요? 지금 여당은 어떤가요? 지금 민주당은 네. 기호지세 같아요. 네.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 이견을 조정하고 그 법안 보면 유예기간이 있거든요. 예. 그 유예기간은 여야 합의가 가능할 것 같고 예. 그런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약간 보완 예. 그 정도를 하고 뭐 통과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속도 조절론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는 것 같던데요. 너는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은 검찰개혁 시즌 1에는 이견이 없죠. 예. 근데 검찰개혁 시즌 2는 예. 조금 더 나가보자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뭐 속도를 조절하자는 입장도 있을 수 예. 있고 뭐 기왕에 시작한 거 빨리 끝내자는 입장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민주정당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야당이나 언론의 비판 중에 이상한 것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그게 뭐 청와대 이중대다 민주당이 국회를 청와대 이중대로 만든다 이렇게 비난하다가 또 이렇게 이 검찰개혁 시즌2 과정에서 뭐 약간의 의견 차이가 드러나면 레임덕의 징후다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헷갈립니다. 예. 예. 그러면 속도 조절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더라도 하여튼 근데 아까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그러셨는데요. 네. 속도를 많이 조절하면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등에서? 기호지세라는 말은 예. 호랑이 등에 올라타서 그냥 달려가고 예. 사실 떨어지면 생명이 위태롭다 예. 그런 의미의 예. 그 사자성어거든요. 그리고 그 속도 조절로는 언론이 붙인 건데 예. 우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게 있잖아요. 예. 시행령이 통과됐잖아요. 그거를 안착시키고 그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래서 법에 보면 중대범죄수사청이 1년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출범하는 게 아니고요. 차기 정부에서 출범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그 속도를 우려하는 의견들이 법안에 수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고 야당 넘기겠습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요 입장이 보시기에 반대 아닌가요? 반대하시죠? 예. 그런 입장도 속도 있을 조절은 수 아니죠. 있죠. 그러니까 아예 반대를 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상민 의원은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서 늘 그런 역할을 해오신 분이세요. 예. 저는 뭐 그 의견에 동의 안 합니다. 근데 늘 그렇게 민주당이 180명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제일 왼쪽의 의견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오른쪽 의견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정해 가는 건데 이상민 의원은 늘 그렇게 맨 오른쪽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예. 그 역할도 긍정적이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서도 길었는데 수사청 뭐 원래 아예 반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속도 조절인가요? 왜 중대범죄수사청을 예. 만들어야 되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과 검사의 행태 때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이 뭐 했습니까? 여권에서 잘못된 일이 있으면 그냥 정치적인 독립을 갖고 수사한 것밖에 없어요. 여권 핵심부를 향한, 권력 핵심부를 향한 수사를 한 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한 행태에 반대해서 그 검찰의 수사권을 다 뺐고 법무부 산하에 있는 그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것은요.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기소와 수사 분리는 원래 야당에서 동의한 어떤 물론 원칙적으로는 동의한 거 아니었나요? 그건 좀 여러 가지 그 정권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정권마다 의원마다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 수사를 못하는 검사가 기소를 했을 때 과연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 것이냐 그러한 논쟁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예. 기소와 수사권의 분리 같은 경우에는 야당의 입장은 지금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어떤 야당에서도 기소와 수사 분리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원칙적으로는 다수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개별 의원들과 정권에 따라서 좀 달랐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소와 수사의 어떤 저는요, 기본적으로 수사를 잘 해야 기소도 잘할 수 있고 공소유지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험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모의고사 잘 쳐야 본고사 가서도 시험을 잘 보지 모의고사 치는 사람 따로 있고 본고사 치는 사람 따로 있고 이런 과연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요? 예. 검찰은 뭐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하겠죠. 지금 뭐 검찰의 그동안 입장을 봤을 때는요. 윤석열 총장 뭐 조만간 입장 낸다는 어떤 소문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공부를 해야 공부하는 사람이 시험 봐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보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일반 형사부 조작 사건이 아닌 경우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 폐해라고 얘기된 검찰의 수사는 주로 특수부 공안부에서 나왔어요. 공안부 쪽은 주로 이제 이념과 정팔성이 있는 수사를 하면서 조작 사건 수없이 많았죠. 그건 거꾸로죠. 그런 경우는. 그리고 최근에는 특수부 수사를 국민들이 지켜보면서 저렇게 무리하게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맞아?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된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그 수사를 잘해야 기소를 잘하고 공소유지가 된다고 하면 사실은 미국은 기소와 수사가 거의 완전히 분리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좀 배제해 볼 만한 시기가 왔다. 그 이런 야당에서 생각을 지적하는 하는 거죠. 의도로는 어떻습니까? 무슨 의도냐면 여당의 의도는 기소와 수사의 어떤 그 원칙보다는 정권 수사 막으려고 한다. 이게 야당의 어떤 주된 어떤 논점 같은데요. 정권 수사 못 막죠. 이미 조국 전 장관은 수사돼서 그럼 기소됐잖아요. 그거 못 막는 거고 원전 수사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뭐 그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해서 어쨌다 이거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야권의 유력자들에 대해서는 수사할 것도 안 하고 자신의 장모와 처에 대해서는 수사할 것도 안 하고 자신의 최측근은 핸드폰 비번을 안 풀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그런 거 그냥 놔두고 그다음에 향응 접대 룸살롱 검사들 그게 사실로 확인되면 국감에서 TV 온 국민이 지켜보는 TV에서 사과하겠다고 하더니 감감무소식인데 언론은 또 대답하라고 하질 않고 그래서 저는 게다가 차기 야권 후보 1위를 달리고 계시고 이런 분을 누가 중립적인 검찰총장이라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뭐 정권 수사 계속 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검찰 중간 간부 검사에서도 원전 수사팀 등은 유임시키지 않았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다만 무리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선 사실 검사도 책임져야죠. 근데 기본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결재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울산시장, 뭐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제대로 진행 안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얘기하셨는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수사할 필요도 없어라고 권고까지 했던 상황이에요. 이런 건이랑 권력을 향한 수사를 비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독일, 프랑스, 일본 다 검사가 수사권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미국도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진국, 미국 수사권 없어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사실관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려요. 바로 그거는 그렇지 않죠. 구체적으로 뭐 미국은 뭐 좀 주마다 다른 특성이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미국은 그 검사가 수사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거 이런 걸 가장 잘 반영하는 게 드라마와 영화인데
그거 한번 보십시오. 검사가 현장에 나타나는 경우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일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부 주나 뭐 그런 예를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수사기소 분리는 좀 아까 양지열 변호사도 얘기하던데 67년 전에 이미 친일 경찰 노덕술 경찰이 너무 비대해 있어서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시대 정신이었거든요. 그런데 비대화된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킬 데가 없는 거예요. 검찰밖에. 그래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넘기면서 이거 한시적인 조치라고 했는데 그 한시가 67년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지난번에 그 대선 때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대권 후보들 대체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검사건 그 검찰 자문위원회 그건 윤석열 총장이 그거 안 하겠다 그래놓고 한동훈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 수사에서 손 뗀다 그래놓고 편법으로 하시다가 내부에서 반대가 있는데도 밀어붙인 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동훈 검사 핸드폰을 못 풀었는데 무혐의라고 주장하는 검사들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그렇지 핸드폰은 풀어서 한번 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 입장은 핸드폰 풀어서 수사 마무리하고 결정하자인데 그 아주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일선 검사들이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비상식적입니다. 실장님께는 여당에 더 여쭤볼 거예요. 반론은 좀 이따 듣고요. 여당에는 청와대는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속도 조절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속도 조절론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언론이니까 예. 프레임 만든 건.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두 가지였다는 거잖아요. 기왕 제도적으로 안착해 있는 것이 안착하도록 하자. 예. 그러니까 검경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공수처 등이 안착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반부패 수사 역량이 그게 줄면 안 되겠다. 예. 이거 아주 원론적인 얘기인 근데 비서실장은 것이거든요. 언론이 프레임을 짓는 건 아니고 비서실장이 그 해석한 아니요. 거 아닌가요? 그게? 처음에 그런 예. 취지로 얘기했지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이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요. 청와대 정말 문제 없는 거예요. 예. 지금쯤 정권 말기가 되면 뭐 이런저런 뭐 소황제 비리도 터지고 뭐 홍삼 비리도 터지고 뭐 최순실 비리도 터져야 되는데 얼마나 비리가 없으면 예. 속도 조절론 단어 가지고 이러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야당이 어떻게? 아니 속도 조절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서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해달라고 얘기했다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국회에 나와서. 나중에 그 얘기는 다시 담았죠. 부연했어요. 다시 뭐 부인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해서 속도 조절론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서 문제가 된 거지 없는 얘기 지어낸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먼저 속도 조절론이 네. 언론에 의해서 프레임이 정해지고 그 운영위는 그 다음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 입장은 속도 조절론 있으면 어떠냐. 있는 게 더 당연하다. 그러니까 제 말은 그 말씀을 청와대 비서실장 입으로 직접 국회에 나서 하셨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기소와 수사권 분리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총장 이렇게 임명하고 취임할 때 이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조국 관련해서 수사 제대로 하고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수사권, 기소권 법안 내고 그때부터 처리를 밀어붙인 겁니다. 지금 여당은 그 검찰 개혁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해왔던 건 아닌가요? 핵심 요체를 그걸 얘기했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난 정권 예. 적폐수사 할 때는 이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본인들을 향한 수사를 하고 나니까 결국엔 이런 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 결정적으로 작년 총선에서 180석을 얻다 보니 우리 모든 법안 우리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어.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아니 필요한 걸 밀어붙이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걸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는데 그 과정에서 야당과도 타협을 잘하고 뭐 이러길 바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거꾸로 그럼 야당은 윤석열 총장이 야당 유력 정치인은 봐주고 뭐 별로 문제도 없는 원전 수사를 대통령을 겨냥해서 수사하고 그러니까 검찰을 보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이런 토론은 해봐야 사실 우리도 지겹고요. 보시는 시청자들도 지겹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가 딱 하나 토론 여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조국 전 수석이 이 검경 수사권 분리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조정안을 발표했어요. 그 발표안은 누가 만들었냐? 박상기 법무부 장관하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만든 거예요. 그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소위 6대 범죄.
그러니까 특수부가 주로 수사하던 6대 범죄를 저는 검찰의 압력에 밀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그냥 검찰의 수사를 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이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씨앗이 그때 잉태된 겁니다. 예. 그 검찰 압력에 밀렸다라는 것은 우리 최민희 의원님의 이제 추측일 것이고요. 제 판단이죠. 예. 판단이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검사는요, 잘못한 사람 잡아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법정에 세우는 게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을 검사들 못하게 한다는 것 자체는요,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냥 검찰이란 존재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총장의 검찰이 권력을 향한 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중대범죄 수사청을 만들려고 여권에서 계획을 했었겠느냐라고 묻고 아니, 싶어요. 했죠. 왜냐하면 이 대표 발의가 황운하 의원이에요. 예. 이 황운하 의원은 DJ 때부터 이거 해온 분이세요. 황운하 그리고 의원은요,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잠깐만요. 분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피의자이신 분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니까. 누가 그 패스트트랙 관련하여 피의자가 여러 명 있으세요. 지금 후보로 지금 예, 이 경선 그렇단 치르고 말이에요. 있죠. 그러니까 그 개인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없는 논쟁을 해야 되는 그렇다고 거고. 나경원 후보가 어떠한 검찰과 관련된 보복성에 아니, 제 그런 말은- 법안을 내세운 건 아니잖아요. 아니, 토론할- 황운하 의원은 피의자입니다. 아니, 피의자가 검찰을 나경원- 무력화시키려는 그러한 법안을 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잠깐만요. 이분은 피의자 이전부터 그랬어요. 경찰에 있을 때 DJ 때도 이분이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내 거의 담당자였어요. 그게 그렇기 의원 때문에 전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하시면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나 나경원 전 의원이나 국민의힘은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수없이 많은 의혹들 우리가 보기엔 정말 터무니없는 어떻게 D 학점이 A 플러스가 됩니까? 그런 특혜를 따님에게 준 그런 것을 무혐의 해주는 검찰이 예뻐서 검경 수사권 이 분리안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이렇게 가면 끝이 지금- 없다는 예, 그러면 예. 거예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피의자예요. 그러면 그분들 장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그 아니, 제가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이 그러면 부분의 안 논의는 된다고요. 저는 이 부분은 약간 그 최 의원님 말씀 그런 어떤 논의를 진행시키다 보면 어떤 그럼 중요 끝이 논의가 없어요.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뭐 가덕도 얘기 좀 하려는데 넘어가도 되죠? 지금 네, 두 분 다 네. 하실 논의 네, 다 네, 나온 것 네,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네. 네. 예. 가덕도는 여야가 창성한 건데, 그죠? 네. 지금 어제 그 대통령의 방문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야당은. 문제가 있죠. 예. 왜냐면은 경실련에 말씀드릴게요. 문재인표 매표 공항이다. 만국 입법이다. 네.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다라고 경실련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있고요.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도 찬성한 거 아닌가요? 찬성을 하고 예. 있죠. 근데 예. 경실련의 말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요. 예. 어제 대통령께서 가신 거는요. 예. 선거에 분리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네. 법안 자체는 야당 찬성하시는 거죠? 가덕도는 해야 된다는 거고. 찬성하는 거죠. 예, 예. 그럼 어제 이제 그 법안 자체 문제가 없는 거고 대통령 가신 건 문제다. 이렇게 분리되는 건가요? 문제죠. 예, 예, 왜냐하면은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일 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면 2015년, 16년에 김포에, 대구에 이렇게 선거를 3, 40일 전에 갔을 때 아니 이렇게 선거 개입하는 대통령 예. 이건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예. 가장 큰 문제는요. 지금 여당, 야당 모두 다 이 법안에서 찬성을 하는데 예. 왜 여당 쪽 의원분들, 여당 원내대표, 당대표 그분들만 데리고 가서 합니까? 그것 자체가 저는 선거 개입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뭐, 팔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네. 조금 더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은 별 의미 없이 돌아다녔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선거에도 별로 좋은 영향도 네. 안 미쳤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은 입장이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는 걸 그냥 드러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거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아니 근데 그 부분 대통령이 가신 거 자체는 지금 문제 그 삼니까? 얘기 하려고요. 대통령이 오시면 환영해야죠. 왜냐?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정부가 안 움직이면 이거는 그냥 선거용 공약, 빌공자 공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야당 후보들이 대통령 내려와서 우리 만나자. 네. 이렇게 공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덕도 정말 하실 생각이 있냐. 네. 이 정부 이러냐. 근데 국토부는 왜 그러냐. 네.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선거 개입이다? 비난할 수 있어요. 야당이니까. 근데 탄핵은 또 뭡니까? 2016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고 다닐 때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을 했지만 민주당이 탄핵하자 이러진 않았거든요. 선거 개입은 비판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야당은 할 수 있죠. 네. 근데
그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지적이에요. 오히려 후보들이 모이셔서 우리랑 같이 하셔야지. 후보들 다 모아서 하셔야지. 왜 여당 쪽 인사만 같이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지혜롭죠. 그러니까 최 의원님 말씀 자체가 역시 선거 개입을 인정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탄핵 관련 부분은 좀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야당 같은 경우는요. 대구 경북 의원들, 부산 경남 의원들 생각이 달라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부산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가덕도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내세울 수가 없고 상당히 곤혹스러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가덕도까지 가서 장관들, 여당 원내대표, 당대표 다 데리고 가서 국토부 장관을 혼내시면서까지 이것 빨리 제대로 뒷받침해라고 말씀하신 것 자체는 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다분했다라고 보여져요. 의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으세요? 가덕도 되는 게? 그러면 그걸 이렇게 과다하게 비판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지금 반대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경실련은 사실 여야를 싸잡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국토부가 비판하는 지점. 시간은 다 돼갑니다만요. 그게 뭐 원래 뭐 7, 집중적으로. 8조인데 20몇 조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여야가 그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 그다음에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저 정도 꽤 노골적이고 강하게 반대하는 사안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정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오늘 정리하셨죠. 정 총리께서 공무원은 행정부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거를 뒷받침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원론이고요. 다만 그 뭐 7조인데 20몇 조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 거네요. 행정부는 너무 저를 괴롭히시지 않아요. 행정부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하니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자신이 이걸 위법한 행위를 한다고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 그 공무원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다음에 한번 마지막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정치권, 정치인들이 자의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입법을 하거나 정책을 내세웠을 때 그것이 헌법과 법률에 그리고 제도와 규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보는 것이 공무원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실효성과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하라고 있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인데 그냥 무조건 우리 여당이 했으니까 따라와. 이거는요. 집권 여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이건 헌재가 하는 역할이고요. 이 국회 부분은 공무원들이 입법조사처럼. 과연 그 진짜 위법한 뭘 걱정하는지 한번 다음에 추가로 해봐야겠습니다. 이건 뭐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야당도 같이 하고 여기서 있어서. 끝내겠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지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